자, 항상 위기는 또 불안할 때는 좋은 주식을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하죠. 오늘도 어떤 종목들 준비하셨는지 자, 꿈의 주식을 찾아라. 먼저 단기 우망주부터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통해서 확인하죠. 자, 일단은 짬짜면이라고 올려주셨고요. 네, 아 뜨거워. 자, 오늘 뭐 아주 독특한 돌아온 요우커. 자, 돌아온 요우커는 얼추 뭐 일단 중국 소비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아 뜨거워하고 짬짜면이 무척 궁금해지네요. 자, 어떤 종목 준비하셨는지 자, 종목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현대백화점, 네, 아모 그린텍, 네, 서진 시스템. 자, 지금 먼저 저희가 꿈의 주식을 찾아라 첫 번째 코너는 네, 단기 우망주. 1분기 안에 한 20%는 뜰만한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들 네, 준비를 해오신 건데요. 자, 왜 이걸 요 시점에 준비했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짬짜면과 서진 시스템 뭐 섞여 있다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네. 어떤 얘기일까요?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제 풀지 못하는 숙제가 있지요. 짜장면을 먹어야 되는지 짬뽕을 먹어야 되는지. 왜냐면 둘 다 맛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럴 때 선택은 네, 짬짜면이면 해결이 됩니다. 2020년도 시장에서 저는 이 주식시장 업황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쪽을 고르라 그러면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5G하고 폴더블 이 양쪽을 둘 다 한꺼번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 어딘가라고 했을 때 보게 되면 두 개 다 걸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짬짜면 같은 종목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 서진 시스템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자, 짬짜면 같은 종목 서진 시스템 도대체 뭐 어떤 매력이 있길래 잠시 좀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주아 파트너께서 아모 그린텍 아 뜨거워. 뭐 뜨거운 주식인가요? 정말 잠시 후에 설명드릴 건데요. 이거는 처음부터는 뭐 하는 회사인지 설명하지는 않고요. 지난 12월 31일 날 정부에서 발표했던 2020년 경제정책 방향, 소재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부장 강소기업 100개 프로젝트를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액은 한 182억 원을 지원해주고요. R&D나 벤처 투자를 해주는데 여기에 발표된 55개 기업들 중에서 16개 기업이 핵심적으로 엔트리에 딱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회사가 그 16개 엔트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올해 엄청 기대됩니다. 잠시 후에 소개합니다. 네, 자, 아모 그린텍 뭘 하는 회사인지 또 어떤 매력이 있는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최근 힘이 아주 좋네요. 자, 돌아온 요커, 네, 현대백화점. 오늘 뭐 사실 중국 소비주들 아주 핫했습니다. 보통 현대백화점 하면은 그냥 뭐 백화점주 이렇게만 인식하는데, 네. 자, 왜 준비를 했을까요? 일단은 이제 오늘 뭐 가장 좀 두드러진 이슈는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 5천 명이 이제 인센티브를 받아서 이제 좀 한국에 방문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었고요. 그 관광객 숫자를 기준으로 보면 사드 한한령 해제 이전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규모의 일단 단체 관광객이 이제 입국을 하게 되는 이슈 때문에 화장품이라던가 면세점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현대백화점도 백화점주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강남하고 이제 두타 그 동대문 쪽에 면세점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김포 쪽에는 또 아울렛 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또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들어서 현대백화점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뭐 좀 대부분 들어보니까 연초에 뭔가 이벤트들이 좀 있는 종목인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가격권에서도 그래도 1분기에 한 20% 정도는 더 뜰 것 같습니다 하고 네, 준비를 해온 종목이니까 자,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뭐 하는 회사인지 설명부터 살짝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시스템, 뭐 통신 장비주를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뭘 하는 회사일까요? 5G 관련돼서 중계 그러니까는 통신 장비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신규 매출을 발생했은 게 폴더블 폰의 힌지의 가공 피막 처리를 했었던 부분 그리고 이제 메탈 케이스 관련돼 가지고 수혜를 받는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일단은 이 폴더블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올해의 매출이 좀 더 커질 거라는 발전 가능성, 성장성을
바라볼 수 있는 부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출 비중 자체는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통신 장비 쪽이 한 54% 정도 되고 휴대폰 관련돼서 13%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 개화로 인해서 그리고 뭐 삼성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본격적인 전방 산업들의 이 헤게머니 싸움에 집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서진 시스템 얘기 들어봤고요. 자 아모그린텍도 아마 이게 뭐 한 회사일지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회사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름에서 성이 나와 있죠. 아모텍이 엄마고요. 예, 아모그린텍은 이제 아들내미입니다. 자,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그 나노 소재 기술을 기반으로 IT와 자동차 쪽 신재료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제가 오늘 왜 아뜨거라고 했냐면요. 여러분 핸드폰 게임 오래 하시면 뜨겁고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통화 오래 하시면 굉장히 뜨겁잖아요. 이 방열 관련된 소재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이어낸 자성 소재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안테나 모듈에 들어가게 되는 그 FPCB에 들어가는 부품들 그리고 스마트폰 RF 칩에 사용되는 TIM 방열 소재가 주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왜 주가가 오를 것인지 세 가지 정리돼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2018년도까지는 적자를 냈던 기업인데요. 뭔가 좀 턴어라운드가 나올 만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뭐 현대백화점은 뭐 다 알긴 아는데 근데 요 기업 뭐 이런 특징은 있어요라는 부분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그 유통업종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지금 가장 좀 떠오르고 있는 회사가 대표적인 게 이제 호텔신라가 이제 네. 면세점 중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백화점 중에서는 이제 과거엔 롯데쇼핑이 그런 역할을 했었었는데 최근에서 보면 이제 신세계가 가장 좀 두드러진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현대백화점이 지금 자산 가치 기준으로 한 5조인데요. 오늘 기준으로 종가가 시가총액이 지금 2조가 채 못 되거든요. 그래서 PBR 기준으로 봤을 때는 0.5배수 이하권에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져 있고요. 지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백화점 사업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가구라던가 또 의류 관련된 사업체들을 또 인수를 하면서 M&A에 상당히 좀 성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통업종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어떤 내수 시장에 대한 냉각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면세점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뭐 이 빅3라고 하는 뭐 롯데라던가 뭐 신세계라던가 이제 그 호텔신라의 급까지는 아니겠지만 새로운 어떤 면세점 사업 쪽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요지의 시내 면세점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향후에 어떤 그 저평가된 가치를 좀 탈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찌됐든 실적이 어느 정도 좀 턴어라운드를 하게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 주가는 또 빠르게 제자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면은 지나치게 좀 저평가됐었던 국면에서 제재를 찾아가고 있는 시작점에 좀 도달하지 않았나 그런 관점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요즘 뭐 호텔신라 보면은 아주 강합니다. 시장에서는 한쪽에 어떤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관련된 파트에서 상대적으로 좀 싼 거 없나, 덜 오른 거 없나를 찾게끔 되고요. 뭐 현대백화점 대표적인 내수 관련 기업이다 보니까 워낙 매년 안정적인 이익을 내매도 불구하고 일단 성장하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동안에 좀 많이 소외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요즘 면세점들이 좀 움직이다 보니까 현대백화점의 좀 싼 매력도 시장에 좀 부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종목 하나하나 얘기를 또 이제 들어보도록 하죠. 자, 연초에 한번 뜰만한 그런 내용들 먼저 서진 시스템 얘기를 좀 들어보겠는데 네. 야, 이 서진 시스템 얘기하기 전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라운피플 자료 화면 있나요? 뭐 보니까 그냥 수직으로 날아갔던 것 같아요. 30% 넘었죠. 기가 막히게 지금 네. 종목들을 이제 뽑아주셨는데, 자, 이 라운피플 그때- 같은 종목이 네. 될 수 있을까? 서진 씨한테도 그때 궁금한데요. 진행자님 저 홀짝 박사님이 뭐라고 하셨던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현작 박사님은 종목이 싫어서가 아니고 제가 싫어서 이제 말씀을 항상 이렇게 농담을 좀 드렸는데 네, 자, 서진 시스템도 제2의 네. 라운피플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이 전방 산업에 집중을 하면서 종목을 좀 선정을 해드렸는데요. 역시나 이 서진 시스템 같은 라운피플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자, 라운피플 같은 경우에 좀 더 첨언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과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이 신규 상장 종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수급이 단기적으로 주가의 향방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고가, 신고가를 돌파하는 경우에는
매물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 탄력 갖고 날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강조를 해드렸던 점이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지금 좀 올라갔다라고 해도 저는 뭐 조정권에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전방 산업에 집중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전방 산업이라 그러면 일단 5G 일단 어떤 부분이건 간에 압도적인 독점이라든지 독과점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별로 투자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은 독과점이 되지 않고 선도 싸움을 벌일 때 그때가 가장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된다,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무슨 이야기냐면은 5G 장비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은 서진 시스템이 삼성전자에 들어가는데 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비중이 그렇게 압도적이지 않습니다. 에릭슨이 29%, 삼성전자가 21%, 노키아가 20%, 화웨이가 17%. 다시 말해서 전방산업에 수주를 하고 있는 이 전방산업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올해에 선점을 하기 위해서 기술력부터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투자를 집중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 선점 싸움에서 실제적으로 공급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당연한 공급량이 늘면서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점이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폴더블 관련돼서는 작년 기준으로 폴더블이 약 한 15%에서 13% 정도 휴대폰 매출이 발생을 그 정도밖에 차지를 못했지만 올해의 주가 상승에 상당한 원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객사 삼성전자 폴더블 폰의 메탈 케이스하고요. 그리고 힌지라고 하죠. 힌지의 아노다이징, 그래서 피막 처리하는 물량을 거의 대부분 수주를 해서 처리했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면 역시나 삼성전자와 화웨이의 폴더블 싸움에 집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이 서진 시스템이라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두 개 다 놓치고 싶지가 않아요. 올해 되는 업종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5G하고 폴더블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래라고 했을 때 둘 다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진 시스템을 골라봤습니다. 네, 자 서진 시스템 원래 연간 한 300억대 순이익을 내던 기업인데 지난해 600억을 넘기는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도 뭐 700억 넘길 것 같고 좀 내년에는 막 1000억 가까이 터지지 않을까 좀 이런 분위기가 잡히고 있다 보니까 8배만 해도 8천억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보니까 5,400억대까지 진입을 해 있는 상태네요. 자, 임주아 파트너의 아모그린텍. 지난번에 또 해성 DS, 네. 또 젠백스. 네. 제가 갑자기 두 개 기업이 막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때도 혼났던 종목이죠.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보고 갈까요? 네. 해성 DS. 뭐 단기간 쭉쭉 저희가 뭐 일주일에 한 번 출연하시는 거기 때문에 칭찬받은 종목이고요. 네. 그 젠백스는 어찌했을까요? 그렇죠. 그거 요거 혼난 종목이죠. 네. 그것도 떴다가 내려왔네요. 뜬 게 어딥니까? 아무튼 자 어쨌든 뭐 종목별로 지금 뭐 잘 지금 뽑아주고 계신데 오늘 아모그린텍도 최근에 있던 흐름을 보면 좀 단기 급등한 부담도 지금 있긴 하지만 자, 붙일만한 이벤트 뭐가 있을까요? 일단 성장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모멘텀이 한 3가지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성 코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ESS 고속 충전할 때 열이 나지 않게끔 방열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 ESS 폭발 사고가 계속 지속됐었어서 이 기능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는데요. 높은 출력 모터에 열이 나지 않게 방열 솔루션을 이 기업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5G로 가게 되고 핸드폰의 사양이 높아지다 보니까 오랫동안 사용하고 장시간 쓰다 보면 충전기 꼽아놓고 게임하거나 전화하면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 RF용으로 방열 시트와 방수 벤트를 이 성장을 굉장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인데요. KT와 기지국용 전원 장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이게 놓고 보면 IT 부품주이면서도 5G와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회사의 신기술 부분인데요. 지금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대략 한 6가지 정도가 되는데 플렉서블 배터리, 그리고 5G 커넥터, 마이크로 LED용 코프, 그리고 파워 반도체, 그리고 공기청정기, 환기 시스템을 신규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요. 특허 가지고 있는 것만 1,100개가 되고요. 지금은 굉장히 성능 우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허들이 많이 보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방 산업이 발전되면서 기술이 진화돼서 주가 상승 여력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빵빵한 백 모회사가 아모텍인데요. 아모텍 덕분에 FPCB 진입이 굉장히 수월하게 됐기 때문에 그린 아모텍의 방열 시트가 함께 매출액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0 경제정책 방향 소부장 100대 기업 중 55개 선정된 거 안에서도 16개 기업 안에서 지금 오이솔루션, 인텔리안테크, 대주전자재료, 아모텍과 같이 이렇게 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차트를 가만히 보니까 이 지난해 12월 넘어올 때 이 코스닥 그때 한번 네. 막 크게 빠질 때 그때도 보니까 주가가 버텼어요. 예. 전혀 빠지지 않고 붙었네요. 항상 뭔가 이 시장이 안 좋은데 잘 버티는 종목들이 보면 네, 맞아요. 뭔가 시세를 한번 내주는 경우가 많은데 예. 자, 또 아모그랜테 조금 아쉬웠던 그때 한번 소개를 해줬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지난해 4월 달에 상장된 기업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회사 내용들까지 꼼꼼하게 점검을 해주셨고요. 자, 현대백화점 하면 자, 뭐 일단 우리 투자자분들이 보기에 위험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 것 같고 자주 그렇습니다. 갑니다. 자주 근데 이 무거운 기업이 그래도 한 20% 정도 1분기에 뜰 만한 내용들 좀 어떤 부분을 좋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은 지금 중국에서 가장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과거 같은 경우에 이제 2016년도 하반기서부터 이제 한알령과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사실 2017년도에는 거의 뭐 중국 관광객 숫자가 뭐 거의 4분의 1 토막 정도 날 수준까지 급감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이 한알령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 생태계가 좀 많이 망가졌습니다. 국내 시장 쪽에서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화장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게임, 그다음에 엔터 이런 쪽도 국내 시장 쪽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중국에서의 매출이라던가 중국에서의 어떤 좀 큰 시장으로 진입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중국 쪽의 어떤 분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이제 보조금에 대한 국산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채용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게임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씩 이 한국의 이제 판호가 조금 나오려고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단체 관광객 5천 명이 또 방한을 하면서 이런 이슈들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한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이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선행해서 지금 반영되고 있는 흐름이라고 좀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진짜 큰 기대치는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하는 일정과 함께 그 이후에 이제 한알령에 대한 완벽한 좀 해제 소식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중국 관련주는 그동안에 좀 막혀 있었던 4년 가까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거나 혹은 어떤 이 성장에 대한 제한이 있었던 흐름들이 어느 정도는 탈피할 수 있는 바닥권에서 좀 큰 시세를 좀 둘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또 현대백화점은 아까 앞서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자산이 한 5조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2조밖에 되지 않고 있고요. 영업이익 자체도 상당히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BR 0.5배수 이하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좀 수급적인 측면이라던가 지나친 좀 그 디스카운트가 발생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3조 이상 정도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한 50% 이상 정도의 주가 탄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10만 원 이상 11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밴드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해야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거운 주식이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업일 수 있겠지만 또 이 무거운 주식도 한번 바람을 잘 타기 시작을 하면 또 주가가 잘 상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 쪽에서 어떤 무게중심을 잡으면서 지수를 상승을 견인했었지만 내부적인 부분에서는 이 중국 소비재 관련된 섹터에서도 좀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이 나올 수 있는 시세의 탄력이 좀 붙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여우커가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 또 거기다가 오늘 뭐 문재인 대통령 2020년 신년사에서도 밝혔습니다만은 일단 올해 초에 어쨌든 중국의 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방한을 깠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만에 이 관련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소비주 하게 되면 흔히 뭐 면세점, 화장품을 포함한 뭐 엔터, 게임주들까지 좀 다양하게 우리가 포괄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혹시 중국 소비주 오늘 워낙 핫했던 파트긴 한데 나는 중국 소비주 요게 조금 주목하고 있다.
저는 화장품주 쪽을 너무나 소외 많이 당했었잖아요. 네. 뭐 사드 사태 이후에 그런 흐름들이 나오니까 모멘텀, 뭐 신핑 이렇게 방문 관련돼 가지고 좀 한번 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 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시장에서 조금 잊혀져 갈 즈음에 그 부분에 해서 한번 좀 집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오늘 좀 세게 붙었기 때문에 네. 살짝 눌림목을 한번 기다려 보는 것도 좋은 것 같다. 부담스럽죠 지금 혹시 가격에서는. 화장품 쪽에서는 뭐 네. LG 생활건강도 있고 아모레도 있고 뭐 또는 코스맥스, 뭐 한국콜마 포함해서 또 조그만한 기업들과 여러 개가 있는데 네. 특히 그 중에서 그래도 좀 좋아하는 종목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 중에는 아모레퍼시픽하고 코스맥스가 예전에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수익을 받던 종목이어서 그런지 그쪽이 조금 땡깁니다. 네. 자, 아무도 뭐 중국 소비자 하면은 우리 여성분이 그렇죠. 좀 더 본느가 가고 있습니다. 아, 네, 본느 가고 있습니다. 좋아질 것입니다. 네. 네, 본느. 네. 지난번에 본느 소개해 주시고 그렇죠. 뭐 괜찮았던 것 본드라고 같아요. 얘기하셨던. 네. 자, 종목들 쭉 얘기 나눠봤는데요. 혹시 조민규 파트너께서는 네. 오늘 준비하신 현대백화점 외에 이 중국 소비주 내에 사실 요것도 좀 난 관심 있다 하는 게 있을까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중국 소비재 관련해서 얘기 드렸던 게 이제 파라다이스하고 이제 한국콜마 관련해서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 중소형 화장품 중에서 실적이 좀 나오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맥스라던가 이제 한국콜마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독보적으로 국내 외국인 카지노에서는 몇 개 안 되는 소수의 기업이기 때문에 파라다이스와 뭐 한국콜마 그다음에 현대백화점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바람을 좀 다 같이 타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